안녕하세요. 차쟁이 진재형입니다. 오늘은 차를 마실 때 주의할 점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잔류 농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 편으로 카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차에서 기인하는 카페인은 크게 문제를 일으킬 정도라고 생각을 되지는 않지만은 또 카페인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의 체질을 잘 파악하셔서 조심해서 조절해서 마시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죠. 특히 중국 차를 마시거나 또는 마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아마 잔류 농약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뭐 차업계 전체 한 20 몇 년 정도 있었고요. 그 중에 립톤 유니레버에서 한 17년 정도 있었고, 또 그 중에서도 12년 정도, 최근 12년 정도는 중국에서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 제품을 개발하면서 차의 산지나 또는 차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나 회사를 방문해서 봐야 되는 그런 게 연구원의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일 때문에라도 그런 업체들의 과연 농약에 대한 이해가 어떤지, 그 다음에 농약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원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주말에 또 차 여행을 가서 그런 업체들이, 차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농약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계속 물어보는 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어떤 뭐 추정이나 또는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제가 12년 넘게, 사실은 이제 전체는 한 14년 정도 살았거든요. 14년 가까이 살면서 제가 중국의 차 업계를 안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과연 현재 중국의 차 산업의 현주소는 어떤가, 잔류 농약에 대해서요. 그런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 부분, 경험한 부분을 위주로 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정부에서 또는 중국 차 산업계에서 잔류 농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당연히 관심을 가집니다. 중국의 많은 차들이 또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거든요. 뭐 유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수출되는 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미국 쪽으로 수출되는 것도 당연히 많이 있고요. 거기에서도 농약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겠죠. 또 농약에 대해서 그런 자국의 또는 유럽의 기준을 통과한 차들만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그 무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 이전에는 그런 미흡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상당한 부분들이 이렇게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이전에 잔류 농약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인증제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떤 식품을 갖다 얘기할 때 여러 가지 그 등급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어떤 유기농이죠. 그래서 유기농 제품이 있고요. 그 유기농 제품은 농약, 화학비료, 그리고 생장조절제를 당연히 쓰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품종 자체도 GMO라 그러죠.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품종을 갖다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 밑에 단계로 우리가 녹색식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에서는요. 녹색식품 같은 경우에는 농약이나 화학비료나 생장조절제는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으로 써야 되고요. 하지만 GMO는 쓰면 안 됩니다. 또 그 밑에 보면은 무공해 식품이라고 있습니다. 이름 되게 괜찮죠? 좋죠? 그죠? 그런 부분들은 농약, 화학비료, 생장조절제, 또 GMO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간 또 좀 넓은 개념이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뭐 QS라든가 SC 인증 식품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보면은 녹색 식품 되게 용어가 괜찮죠. 또 무공해 식품 또 그 용어가 괜찮죠. 그래서 일부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녹색 식품이 유기농 식품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뭐 무공해 식품도 더 좋은 거 아닌가? 비슷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오해를 많이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어떤 안전이나 잔류 농약에 대해서 뭐 가장 안전한 부분은 뭐 유기농, 당연히 유기농이겠죠. 단 유기농 제품은 비싸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로고는 중국의 유기농 제품의 어떤 정부에서 부여하는 로고입니다. 중국 유기 상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을 본다면은 USDA라면은 당연히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인정하는
유기농 로고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폼 같은 경우에는 유럽죠. 그 다음에 JAS 같은 경우에는 재팬이죠. 일본에서 어떤 인정하는 로고. 뭐 이런 로고들은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공신력이 아주 높습니다. 높고. 근데 중국 유기농 로고가 공신력이 있느냐? 뭐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많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중국 유기농 로고를 받은 제품의 총량을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이런 나름대로 저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중국의 시스템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또 그거를 또 뛰어넘어서 또 이렇게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뭐 나름대로 시스템을 잘 갖춰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 장을 보면요. 제가 한번 한국과 중국이 공통으로 어떤 규제하는 잔류농약이라든가 또는 한국이 또는 중국이 독단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잔류농약 기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좀 이렇게 글자는 잘 보이지는 않을 건데요. 여기 한국과 중국이 공통으로 규제하는 같은 경우에 한 30개 정도가 있고요.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국이 기준이 좀 높긴 높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일부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이 높은 부분도 보이고요. 제가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위에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복건성에서 그 유기농 다원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이고요.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녹색 다원이다. 아까 녹색식품 그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아직 유기농은 아니지만 또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제가 중국만이 규제하는 잔류농약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한국만 규제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제가 봤는데요. 중국만이 규제하는 거는 한국과 이렇게 별개로 하는 거죠. 한 35개 정도가 있고요. 또 한국은 또 중국과 별개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한 40개 정도가 보이고요. 뭐 이렇게 본다면 어떤 개수나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이 많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중국에서는 그 외에도 그 토양에서 검출되지 말아야 하는 농약 기준, 뭐 다시 말하면 또 이것도 금지된 어떤 농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한 5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보다 어떤 시스템적으로는 중국이 농약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떤 실행의 문제겠지만 그런 실행 부분들도 어떤 분명히 사각지대는 존재하겠지만 생각보다 어떤 주류의 어떤 차 회사들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실제적으로 어떤 경험한 걸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한 회사가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차 양이 충분하다면요. 또 다시 말하면 다원의 면적이 아주 넓다면은 뭐 아주 간단하죠. 자기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또 그에 맞춰서 이렇게 농약을 뿌리든 안 뿌리든 관리를 하면 되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업체들이 그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차농들과 작은 소규모의 차농들과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문제겠죠. 왜냐하면 차농들은 농약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어떤 걸 뿌려야 될지도 모르고 또 언제 뿌려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각 회사들이, 차 회사들이 그런 차농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고 어떤 수매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차농 입장에서는 뭐가 좋느냐 하면은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시장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생산하는 것을 안정되게 팔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단가에 대해서도 아마 이렇게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해 놓겠죠. 뭐 그런 하여튼 안정된 그런 판로가 확보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농약을 갖다가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잘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차농마다 어떤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면적에 맞게 농약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정한 양을 뿌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당연히 농약에 대한 어떤 교육, 뭐 그런 부분들을 또 실시를 하고, 그리고 뿌린 농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관리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그래서 저 차밭에는 어떤 농약을 언제 쳤고 어느 정도의 양을 쳤고 그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이상한 농약이 쳐진다거나 아니면은 치지 않아야 될 때 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회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중국에 있으면서 제가 농약 검사도 많이 해봤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독일 쪽에 분석기관에 보내서 또 유럽 기준에 맞춰서 한 500개 정도 되거든요. 맞춰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월 달이나 이런 여름철에 있잖아요. 여름철에 수확한 것도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은 걱정을 제가 좀 많이 했죠. 왜냐하면 여름이면은 좀 농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오염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과는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치로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그때가 한 2012년, 13년 정도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때 분석을 하더라도 유럽 기준에 거의 한 90% 이상 이렇게 접근하는, 뭐 중국 기준은 당연히 다 통과를 하는 거죠.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뭐 지금은 그때보다 더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뭐 더 나아졌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철관음 하시는 분, 철관음도 이렇게 좀 한 4월 말에서 4월 말, 5월, 그 다음에 10월 이렇게 약간 더운 때잖아요. 그러면은 또 벌레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 농약을 치지 않나요? 그렇게 하니까는 요새는 여러 가지 농약을 치지 않고 해충을 방지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 집충 어떤 설비 같은 것도 설치되어 있고요. 또 차밭에 가서 보시면은 노란 딱지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노란 딱지들이 그 벌레를 유인해서 벌레가 이렇게 붙어서 사멸시켜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그런 장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활용함으로써 농약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존을 하지 않도록 하는 뭐 그런 식인 거죠. 농약을 치는 걸 누가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용 들죠. 힘들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술들이 계속 나옴으로써 농약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농약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차를 구매하고 또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적어 봤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뭐죠? 가장 좋은 거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유기농 제품을 구매하는 거죠. 아까 봤습니다. 미국,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일본, 뭐 그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유기농 인정 기관들이죠. 그 다음에는 또 중국의 국내의 유기농 제품을 구매하는 것들이죠. 뭐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그렇게 뭐 가짜가 나돈다거나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게 없다면은 뭐 가능하다면은 또 큰 회사 제품을 구매하는 게 또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큰 회사에는 저같이 식품공학을 전공하고 또 식품의 관리, 품질 관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품질 관리 부서가 존재할 것이고요. 모든 원료에 대해서 뭐 관리, 그 다음에 그런 기록들이 뭐 존재를 하겠죠. 존재할 가능성이 크죠. 단 뭐 그런 걸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만약 그렇지 않고 뭐 소규모 잔혹이나 그렇다면은 뭐 방법은 직접 가서 차밭 환경이라든가 또는 제조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뭐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되죠. 과연 잔혹이 농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비의도적으로 어떤 교차오염 같은 게 일어나지 않는가. 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거기 보시면은 뭐 차밭과 또 밤나무 밭이라 해야 될까요? 그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요새는 중국에서도 밤나무 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항공방제를 하거든요. 항공방제를 하면은 당연히 차밭으로도 농약이 뛰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교차오염이 발생된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위에서 얘기한 부분들이 또 쉬운 부분도 있고 뭐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제가 중국의 차밭을 가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뭐 또 생각보다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런 봄에 차를 구매하는 거죠. 중국은 그 차가 나오는 지역이 위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뭐 상위만 하더라도 제주도보다도 위도가 훨씬 낮은 지역이죠. 그래서 뭐 옆에 나오는 용정차 같은 경우에도 청명절이라고 하죠. 청명절 한 4월 5일 경인데 그 이전에 차를 따기 시작합니다. 한 3월 20 며칠부터 차를 따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청명절 이전이라면은 일반적으로는 아직 벌레가 잘 발견이 되지가 않죠. 아직 날씨가 그렇게 아주 따뜻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 뭐 농약을 칠 이유가 없죠. 만약에 농약을 쳤더라도 그 이전에 아마 가을 정도에 쳤을 거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뭐 농약으로부터 아주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농약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우리나라에 많은 차들이 한국으로 이렇게 수입되고 있는데요. 정식 통관한 것 자체가 농약의 어떤 위험을부터 완전하게 없애주느냐, 훨씬 더 낫게 해준다는 사실에는 동의를 하지만은
또 완전히 없애준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뭐 정식 통과하는 제품들이 좀 더 어떤 안전성 측면에서는 뭐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해봅니다. 자, 제가 잔류농약에 대해서 어떤 중국 현재 어떤 실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회피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뜻이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편으로 잔류농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들이 나올 거니까 좋아요, 구독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이렇게 웃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에는 또 다른 차를 마실 때의 위험 요소인 곰팡이 독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